저희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만약에 요렇게 액면 금액 있고 액면이자 있으면 요렇게 현금 흐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쭉 땡겨오면 일반적으로는 요게 사채 발행가액이 될 거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걸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사채 액면 금액이고 만약에 할인 발행한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로 채권을 쭉 할인하면 이 현금 흐름을 할인하면 요게 채권의 발행 금액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만 회계 처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해보면 현금 들어오면서 사채가 발행되는데 요 금액 어떻게 나온 거예요? 채권의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한 금액이 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채를 자력으로 발행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회계법인이나 금융기관을 껴야 되기 때문에 사채 발행할 때 수수료가 든다고요. 금액이 꽤 커요. 그럼 실제로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요. 요 그림상 뭐가 발생해? 사채 발행 시점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를 뭐라 그러냐면 사채 발행 비라고 해요. 줄여서 제가 그냥 사발비라고 부를 거예요. 사채 발행비, 사발비가 발생한다고요. 사채 발행비가. 그럼 요거는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어요? 사채 발행 비용만큼 현금이 나가겠죠. 그쵸? 요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1번 사채 발행 비용으로 비용 처리한다. 2번 다른 방법이 있겠지. 2번이겠죠. 그럼 왜 2번입니까? 왜? 지금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비용도 못 잡는다고요. 지금 여기 어디 수익 발생시키는 거래가 있어요? 돈 빌린 거래인데. 그래서 비용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채 발행가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다고요. 사채 발행 비용만큼 차감해 준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를 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이렇게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해준다고요. 그럼 실제로 사채 발행 시점의 장부 금액, 다른 말로 사채의 진정한 발행가액은 얼마예요? 사채 발행 시점에 실제로 내가 현금 수령하는 금액이 진짜로 사채 발행 금액이니까 요 금액이 진짜 발행가액이 된다고요. 요 금액이 진짜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장부 금액이 되겠죠. 실제로 요 금액이 사채 진정한 발행가액, 진정한 발행 시점의 사채 장부 금액이 될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드디어 우리가 무슨 개념을 얘기해야 되냐면 유효이자율 개념을 얘기해야 돼요. 유효이자율 개념을. 결국 사채는 지금 내가 사채 발행하면서 받은 돈은 요 돈이에요. 요 돈. 요 돈이 아니라고요. 사채 발행비까지 뺀 요 돈을 내가 받았다고요. 그럼 내가 받은 돈과 지금 현재 미래에 줘야 될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있는데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효이자율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유효이자율은 뭐라고요? 지금 현재 사채를 발행하면서 내가 받은 돈과 앞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될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에요. 재무관리에선 얘를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업이 사채를 발행해서 정말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시장 이자율이에요? 유효이자율이에요? 유효이자율이라고요. 요 돈 받고 앞으로 요 돈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요 유효이자율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요 사채를 우리 삼각하는 것도 1교시 때, 2교시 때 봤는데 좀 전에 봤었는데 삼각도 어떻게? 요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액면 금액까지 타고 올라가 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요 노란색은 어떤 이자율을 이용해서 삼각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 노란색 선은 어떤 이자율을 이용해서 삼각돼서 올라가는 겁니까? 유효이자율. 그래서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퉁 쳐서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사채가 들어올 건데 여기 들어오는 사채 발행가액을 사채 현금 흐름을 취득 시점에 유효 이자율로 할인해도 요거에서 요거를 차감한 금액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유효 이자율 개념이에요. 유효 이자율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진짜로 받은 돈과 앞으로 낼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이자 수익을 구하는 것도, 채권의 장부 금액도 요 라인을 기준으로 계상해. 요 라인을 기준으로 계상해. 요 라인을 기준으로 계상한다고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이에요. 시장 이자율을 따라가면 시장 이자율법이라고 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결론을 좀 내보면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쵸?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면 저렇게 다운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사채 발행 비용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개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평가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채권이 시장에서 평가한 공정가치는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하지만 나는 요 공정가치에다 사채 발행비를 뺐기 때문에 요게 내 장부 금액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금융자산 가서 또 얘기할 건데, 해당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주면 그 채권의 공정가치를 주는 거랑 같고, 해당되는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에 유효 이자율을 주면 그 채권의 장부 금액을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왜? 우리는 유효 이자율을 타고 가서 장부 금액을 구하거든요. 유효 이자율을 타고 가서 상각할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요.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제가 실명으로 누구씨 뭐가 문제죠?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쵸? 자 그래요. 자 보시고 진짜로 모르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 오늘 지금 수업한 게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따 꼭 밥 먹고 가서 물어보셔야 돼. 여기까지죠. 그럼 요걸 갖고 요 개념을 갖고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사채 발행 시점 사채 발행이 뭐예요? 요 채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제가 회계 처리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장 이자율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사발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요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한 다음에 빼기 사채 발행비 해주면 발행가액이 나온다고요. 또 어떻게 해줘도 나와? 요 채권의 현금 흐름을 유효 이자율로 할인해줘도 발행가액이 나온다고요.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림상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준다고? 문제에서 현금 흐름 당연히 주고 시장 이자율 주고 사채 발행비 준다고요. 그럼 우리 뭐가 할 수 있어요? 현금 흐름 주고 시장 이자율 주고 사채 발행비 주면 뭐가 할 수 있어요?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 구할 수 있겠네요. 발행 시점에 장부 금액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X1년도의 이자 비용이나 X1년도 말에 장부 금액 물어본다고요. 아니요. X1년 말의 이자 비용이나 X1년 말의 장부 금액을 추가로 제시하고 X2년도에 이자 비용 물어본다고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저희 문제예요. 얘 주고 얘 준 다음에 X1년의 이자 비용이나 X1년 말에 장부 금액 준 다음에 X2년도에 이자 비용 물어본다고요. 이게 도대체 뭘 위한 문제일까요? 뭐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이렇게 주면 뭐 물어보는 문제야? 네?
유효이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왜? 실제로 얘를 주면 우리가 이 금액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유효이자를 이용해서 상각을 하고 유효이자율을 이용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더라도 이 유효이자율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자 비용과 장부 금액을 구할 수 있다고요. 유효이자율로 생각하지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시장 이자율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산식 봐봐. 우리 오랜만에.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자 비용 어떻게 구해요?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야 무조건 이제. 이 때문에 내가 요거는 요거 세 개 이용해서 구하고 이거 알고 있으면 역산하면 얘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유효이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채권의 기말 장부 금액 어떻게 구합니까? 3장에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을 하고 빼기 현금 지급액 해주면 기말 장부 금액이 나온다. 이거 우리 3장에서 했었죠? 부인하지 마세요. 기억이 납니다. 했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또 요거 알고 있고 요거는 뭐야? 액면 지급이니까 알겠죠? 액면 이자니까 요거 알고 있다면 역산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고요. 항상 나와요. 우리 2년 전에 저희 세무사 2차 시험에 사채 문제가 나왔는데 물음 2번이 유효이자를 묻는 문제였다고요.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욕할 뻔했네. 이거 틀린 친구들도 진짜 많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한 거야 2년 동안. 알겠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로 뭘 본 거예요? 시장이자율이 뭐고 유효이자율이 뭔지 개념을 다시 한번 봤고 실제로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걸 문제화시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얘기 보시면 453페이지 읽어보시면 사채 발행비는 두 번째 문장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순수하게 유입되는 금액과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다르고 사채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다음에 사채 발행비를 빼주는 방법도 있고 유효이자율로 직접 할인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따라오시죠.